안녕하십니까. 지팡이 정의섭입니다. 다음 주면 이제 설이죠. 장기화 기관들도 이제 설 되면 일들이 많아져요. 뭐 선생님들 선물, 어르신들 선물, 뭐 이런 선물 준비도, 명절 선물 준비도 하셔야 되고, 요새는 추세가 선물이 없는 추세입니다. 전반적으로 기업 간에도 이렇게 잘 선물도 안 하고 하거든요. 뭐 답례품도 잘 안 하고 모든 게 줄어들잖아요. 그런 상황인데 장기화 기관은 또 이제 연세 많으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 명절 선물, 특히 이제 김들 많이 하시죠? 저도 몇 번 기관 방문했다 받아본 적이 있는데 이 김들 같은 거 이렇게 막 명절 선물로 주시고 하시죠. 뭐 어쨌든 다음 그 주는 설이라 가지고 이제 이번에 제가 미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. 다음 주는 좀 쉬겠습니다.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제 오늘은 이제 이 적립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. 저번에도 얼핏 말씀을 드렸지만 적립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. 중요한데 또 안 보이는 기관들이 굉장히 많아요. 나 하고 있어 그러는데 그게 맞는 건지를 한번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자, 적립금이 뭘까요? 적립금이 의무적이에요. 이거는. 그러니까 뭐 나는 이걸 뭐 내가 그 기관에 일이 있을까봐 무슨 뭐 돈을 쌓아놓는 데가 있어, 아니면 내가 개인적으로 내 노후 준비하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장기화 기관은 의무적으로 무엇을 적립금을 적립하게끔 돼 있습니다. 쌓아놓는 돈이죠. 쌓아놓게 돼 있어요. 일정 부분을 계속. 이게 있어요. 규칙에도. 즉 예비금이란 말이죠. 무슨 일이 발생할까봐 쌓아놓는 돈, 이게 이제 적립금이에요. 여기서 중요한 건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. 의무적으로 안 하면 그럼 난 어떻게 돼? 큰일 나는 수도 있습니다. 그러니까 적립금은 반드시 쌓아야 되는데 아예 안 보이는 경우도 왕왕 있어요.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. 현실적으로는 어때요? 여력이 없는 경우가 태반이죠. 저번에 이제 제가 전입금, 차입금 그런 얘기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기관의 운영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 손익분 기점을 넘지 않은 경우에는 적립금을 쌓는다는 건 사실은 힘들죠. 그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. 여력이 없어서 이건 안 돼라고 하지만 형식이라도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. 매월 얼마? 뭐 10,000원, 뭐 30,000원, 50,000원 이래도 상관은 없어요. 왜? 이게 의무적이기 때문에 형식상 형식을 좀 맞춰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. 내가 여력이 있어가지고 한 달에 뭐 100만 원, 200만 원씩 무슨 일을 대비해서 이렇게 쌓아놓는 돈을 만들어라. 이게 이제 적립금의 본래의 취지지만, 그렇지만 어때요? 이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라서 그래도 형식적으로라도 담은 어때요? 10,000원, 10만 원 이렇게라도 좀 하시라는 말씀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. 요건 좀 뒤에 또 말씀을 드릴게요. 요 규정이 명확하지가 않아요. 적립금에 대한 규정이. 얼마를 쌓아. 그렇게 또 못하는 게 뭐냐 하면 기관이 10명 기관, 100명 기관 뭐 다 틀리잖아요.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얼마 쌓아 이렇게 못하는 거죠. 또 기관별로 다 형편이 틀리니까. 그러니까 이걸 명확하게 하지는 않았습니다. 규정에 얼마 명확하게 돼 있지는 않지만 그냥 규칙상 의무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적립금은. 원칙은 적립금이 없으면 전출금도 없어야 되는 거예요. 즉, 돈 빼는 것, 이익을 자꾸 이제 대표님들이 위해서 하시는 거니까, 기타 전출금을 제가 예로 많이 드는데, 기타 전출금의 전제 조건 중에 하나가 적립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. 적립금도 없는데 기관 운영이 안정적이야? 말이 좀 안 되잖아요. 무슨 뭐라 그래야 되나, 이거를. 아무튼 굉장히 작은 기관도 아닌데 금방 어때요? 뭐 전입금, 차입금 이런 게 막 보이는 것도 그렇지만 아예 어때요? 쌓아지는 돈이 없는 거야. 예산회계처럼 정말 예산회계라서 정부가 100% 어때요? 어떤 일이 있어도 그 돈, 예산 통과된 돈만큼은 준다. 이럴 땐 예외겠죠. 하지만 그렇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어때요? 적립금이 없어. 그럼 당장 내일 어떻게 되면 어떡할 거야? 이게 책상이 부러졌어. 그럼 책상을 새로 사야 되잖아. 그렇지 않을까요? 또 어때요? 이 벽에 페인트가 막 이게 낡아가지고 어때? 우수수 떨어져. 그럼 다시 칠해야 되잖아요. 결정적으로 보증금 올려달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? 보증금이 이제 내가 지금 1,000만 원이었는데 이 집주인이 그 건물주가 500만 원 올려달라고 하네? 그럼 1,500만 원, 500만 원 어디서 할 거예요?
그럼 그때는 부랴부랴 또 어때요? 전입하거나 차입금을 한다는 거예요. 왜? 적립금이 없으니까 기관에 적립된 돈이. 그만큼 여력이 없으니까. 즉 그래서 어때요? 의무적으로 원래는 규칙에 의무적으로 적립금을 얼마만큼은 해야 된다. 기관 형편상 알아서 돈이 많은 데는 뭐 100만 원, 200만 원도 하고 그렇지 않은 데는 10,000원, 10만 원은 해라. 뭐 이런 식의 개념이 되는 거예요. 이게 없어. 적립금이 안 보여? 그러면 어때요? 전출금도 가져가는데 조금 아니지 않나. 뭐 이게 적립금 없으면 무조건 못 가져가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. 기타 차입금, 그 다음에 전입금 이런 거는 아예 안 보이고 또 적립금이 따박따박 쌓이고 있고 인건비 지출 비율이 잘 맞고 이런 상황에서 전출금을 뽑는 것이다 라는 원칙을 말씀드리는 거예요. 원칙은 그렇다라는 거예요. 현실은 물론 아닙니다. 현실은 그렇게 되지 않지만 원칙은 그렇게 되고 또 이왕 장기화 기관을 운영하신다면 원칙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. 자, 적립금의 종류를 잠깐 말씀드리면 퇴직 적립금 있죠? 이거는 이제 적립금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, 사실은요. 이거는 어때요? 별도라고 생각하셔야 돼요. 이게 굉장히 엄해요, 이건요. 퇴직 적립금이 없어? 이러면 어때요? 뭐 처벌받아? 이거는 아닙니다. 그냥 여타 뭐 골치 아픈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. 적립만 규정돼 있어요, 이건요. 다시 들어오지도 않습니다, 돈이. 그리고 이 퇴직 적립금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이라는 별도의 법령에 의해서 관계되는 거예요. 즉 시군구 주무관님들이나 또는 그 공단에 계시는 분들이 공단 직원분들이나 뭐 여타 다른 분들이 이걸 왈가왈부할 사항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. 이거는 왜 법에 따라 움직여지는 거니까. 그리고 가장 법도 엄중하죠. 적립금을 개인적으로 쓰시면 이건 뭐 형사처벌까지도 가능한 거니까 또 안 주고 물어내야 돼요. 어떻게든 간에. 그러니까 이 퇴직 적립금은 적립금이라고 보는 게 아니라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이 운영충당 적립금 규칙에 있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. 이 운영충당 적립금은 운영 예비 뭐 이런 이 운영상에 어떤 일이 발생될까봐 뭐 예비적으로 적립하라는 걸 운영충당 적립금이라고 하고 이 자세한 사항은 누가 보건복지부에서 결정하기로 되어 있어요. 근데 이게 이거 없죠? 그냥 그렇다라고만 돼 있는 거예요. 시설환경 개선 중비금도 마찬가지예요. 이 두 가지가 이제 핵심 적립금이거든요. 이 두 가지 외에는 없어요. 이거는 나가는 거, 적립되는 거로 끝이에요. 다시 돌아오면 안 되는 거예요. 기관 통장으로. 이 두 개는 적립도 되지만 반드시 어때요? 쓰려면 여기 한 1억 모였고 여기에 1억 모였어? 그럼 이 돈이 어때요? 거기서 그냥 지출이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다시 어때요? 돌아와야만 돼요. 기관 통장으로. 돌아왔다가 다시 기관 통장에서 지출되어야만 해요. 이거는 이제 시설 환경 개선하라는 얘기죠. 뭐 보증금 올린다든가 뭐 이렇게 가구 바꾼다든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. 어쨌든 이것도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거예요. 운영충당 적립금, 시설 환경 개선 준비금 이 두 가지가 딱 규칙에 나오는 적립금이에요. 이거는 적립금은 적립금인데 이거는 별개의 법령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이건 시군구 보고사항이 아닙니다. 하지만 운영충당 적립금, 시설환경 개선 중비금 이 두 가지는 적립할 때도 보고를 해야 되고 다시 불러드릴 때도 보고를 해야 되고 지출할 때도 보고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이 불러드릴 때도 예산 편성해야 되고 편성할 때도 예산 편성해야 되고 지출할 때도 예산 편성해야 되고 이 세 가지가 그러니까 이런 규칙이 굉장히 까다로우니까 이거 자체를 갖다가 다 무시들을 많이 해요. 실제로 어때요? 시군구에 사전 승인을 올리기 위해서 해보면 또 이제 이게 좀 이렇게 귀찮아 하시는 분들도 있기는요. 어쨌든 이 두 가지가 규칙에 나오는 적립금의 종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. 자, 근데 왜 자꾸 이렇게 뭐 어렵고 형편도 안 되고 하는데 이 적립금 얘기를 자꾸 하느냐? 원칙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. 원칙이기 때문에. 여기서 얘기하는 건 전부 다 원칙입니다. 이렇게 안 하면 난리나 이런 개념은 아니에요. 원칙은 이렇다. 원래의 회계 원칙은 이렇고 장기화 기간은 이렇게 해야 돼라는 걸 갖다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. 원칙이다. 적정성, 안전성의 담보 상태를 의미한다. 즉 뭔가 이제 급한 일이 발생할까봐 돈을 저축하고 있잖아요. 쌓고 있잖아요. 그러니까 얼마나 안정적이고 적정해요. 회계 상태가. 재무도 건전하고.
막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. 튼튼해, 건전해, 건강해, 뭐 안정적이야. 예, 이게 가장 핵심이거든요. 예, 다른 것보다도 이게 원칙이라는 얘기예요. 자, 대표님들이 장기간 기관을 운영하는 목적은 뭐예요? 기타 전출금이잖아요. 이익이잖아요. 그러니까 이 이익은 어때요? 적정성, 안정성을 담보하는 상태에서 인출해야만 하는 거예요. 예, 불안한 상태에서는 기타 전출금은 인출할 수 없다가 정답입니다. 예, 즉 적정성, 안정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안 된다. 즉 목적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근데 어때요? 자세한 내용도 없고 또 어때요? 기관 형편도 그닥 안 되고 그렇지만 어때요? 원칙이니까 어떡하라? 그냥 형식이라도 좀 갖춰놓으면 좋겠다. 예, 다음은 어때요? 안 되면 운영충당 적립금 5만 원, 시설환경 개선 적립금 10만 원, 15만 원도 많다면 줄여서 만 원, 5만 원 해도 되고요. 예, 시설환경 개선 적립금이 좀 큰 게 좋습니다. 왜? 이제 어차피 그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, 그건요. 그리고 적어도 어때요? 시설환경 개선 적립금 같은 경우는 3년, 5년 정도를 보는 거예요. 그리고 운영충당 적립금 같은 경우는 1년, 3년 이내라고 보는 게 맞아요. 예. 나머지는 또 예산 편성을 또 해야 되는 거니까.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반드시 좀 하는 것이 원칙이다. 이렇게 좀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. 방법은 절차만 있어요, 절차만 지금은. 구체적인 거는 없고, 뭐 얼마를 해라, 어떤 기관은 어떻게 해야 된다, 이런 게 없고, 아까 얘기했듯이 적립하기 전에 반드시 시군구의 그 방법과 여타 사항의 적립 방법과 여타 사항과 목적에 대해서 보고하라고 돼 있어요. 보고하고 승인하게끔 돼 있고. 그 다음에 다 적립이 끝나면 예산 편성하고 다시 불러드릴 때도 보고하라. 그리고 지출할 때도 보고하라.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. 예, 금액이 아주 많으면 뭐 공개 입찰해서 이걸 집행하라 이런 내용도 있어요. 심지어는. 예. 어쨌든 이렇다. 절차만 있다. 그 외에는 다 맘대로 하는 거다. 맘대로 한다는 거는 뭐, 예, 금액을 얘기하는 겁니다. 뭐, 10만 원을 하던, 20만 원을 하던, 100만 원을 하던 그 기관의 형평권 마음대로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. 예, 단지 그냥 원칙이다. 그리고 그것이 없으면 내 목적인 기타 전출금을 인출하기에 어렵다. 예, 이게 원칙이다.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. 다음 주는 아까 이제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명절이죠. 그래, 다음 주는 한 주 쉬겠습니다. 아무튼 설 명절 잘 보내시고요. 예, 이제 보다 다른 모습으로 변화가 시작되는 다른 모습으로 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감사합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